안녕하세요. 안초로입니다. 자, 지금부터 2013년 국가시 7급 기출문제 물리학개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것도 보셨죠? 예, 2012년 거와 마찬가지로 2013년에서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식을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경우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지만 또 다른 방법, 또 쉬운 방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쉬운 방법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글로 적힌 것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 하나씩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저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맞췄던 문제든 또는 틀렸던 문제 관계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면 여러분과 저의 어떤 공통점 또 차이점 이런 것들 다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자, 이번 시간은요,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의 해설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와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수평인 지면과 각도가 30도인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따라서 물체를 위쪽 방향으로 2m/s로 발사를 했답니다. 발사된 물체가 경사면을 따라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역시 이렇게 글로만 적혀 있을 때는 간단한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제 문제를 쉽게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역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등가 속도와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럴 때는 바로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로서 표현하시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등가 속도 관계식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먼저 그림을 보시면 경사면이 이렇게 있다고 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사면은 요 각이 바로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물체가 질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체가 이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문제에서는 바닥에는 마찰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경사면에서 이 물체는 바로 이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데 이 중력이 분해가 돼서 이 방향으로 받는 힘이 있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마찰이 있든 없든 항상 받는 이 힘의 값, 이걸 뭐라고 하죠? mg, 그렇습니다. 사인 세타. 이 값을 바로 이 물체는 항상 받게 됩니다.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항상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 있는 것이고 다른 힘은 없죠.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 힘이 곧 합력, 알자 힘이 될 것이고 바로 그로 인한 F는 ma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자 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m과 m을 약분해 주시면 가속도, 중력각도 g는 10이고요. 그리고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5m/s 제곱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물체는 올라갈 때는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내려올 때는 속도가 빨라지는 그러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때 가속도는 5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얘를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로 표현하시죠. 자, 속도 시간 그래프로 표현하시면은 자, 어차피 우리가 등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프의 종류가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3가지를 가지고 그냥 그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 속도가 0에서부터 빨라지는 경우, 처음 속도가 있는데 빨라지는 경우, 처음 속도가 있는데 느려지다가 정지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경우가 이거에 해당이 되겠죠. 느려지다가 빨라지면서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그러한 운동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처음 속도가 2입니다. 당연히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이 시간의 간격도 다 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기울기 5라고 표시가 됐으니까 요것분의 요거한 값이 5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간은 0.4초가 될 겁니다. 0.4분의 2 그러면 가속도는 5가 나오니까요. 이게 0.4초면 여기도 0.4초 간격이니까 0.8초가 결국에는 도달하는 바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다 구했는데요. 자, 이동한 거리가 얼마겠느냐? 자, 올라간 거리,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죠? 삼각형의 면적 0.4입니다. 올라간 게 0.4, 내려온 것도 0.4, 이동 거리는 0.8.
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0.8초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뭐 이거를 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더해가지고 뭐 A의 값이나 뭐 이런 걸 또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셔가지고 기울기가 면적만 이용하시면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 문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도 여러분들 조금 요거는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잘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변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변위. 예. 그랬을 때 이 변위를 한 거 잘 적어 두세요. 자, 이 변위의 값을 미분하시면 미분하시면 미라고 그냥 적게요. 미분하시면 순간 속도가 나옵니다. 순간 속도가 나오고요. 또 이 순간 속도를 또 미분하시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순간 가속도가 나옵니다. 순간 가속도가 나옵니다. 뭐 이런 거 그래프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위치 시간 그래프로 만약에 속도가 빨라지는 위치 시간 그래프로 속도가 빨라지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다면 얘를 미분하시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등가속도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요. 얘를 또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분하고 이런 식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뭐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그 값이 위치가 3t 플러스 2t의 제곱이에요. 이거 미분하시면 자, 다시 여기서부터 표시할까요? 3t 플러스 2t의 제곱이니까 얘는 3 플러스 4t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2초라고 했으니 2초. 여기다가 이제 2초를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가 나오느냐? 속도는 11m/s가 나옵니다. 맞죠? 2를 대입하시면 8이고 3을 더하면 11이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힘과 운동 에너지니까 이 속력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의 질량은 2kg. 그 다음에 속력 11의 제곱이죠. 121. 약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운동 에너지는 121. 2번 아니면 4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걸 것이고요. 자, 또 한 번의 미분입니다. 이번에는 가속도를 구할 거. 이걸 가속도를 왜 구하냐면요. 문제에서 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F는 MA에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량은 문제에서 2k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가속도의 값만 알면 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문제 풀을 할 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자꾸 보셔야 돼요. 자, 얘를 또 다시 한번 미분하시면 얼마입니까? 4죠, 4.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4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4를 대입하시면 힘의 값은 8N. 이게 답이죠. 됐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크기의 문제 3번입니다. 자, 동일한 크기의 저항을 가진 3개의 저항체를 전지의 양단에 직렬로 연결했을 때, 자, 저항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 다음에 전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전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을 때의 일률이 10W래요. 전체 일률. 이렇게 일률이 10W랍니다.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얘네들을요, 병렬로 연결을 한대요. 그림을 그리세요. 병렬 연결하시면, 자,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이렇게 병렬을 연결하시고, 이제 똑같은 전지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나 봅니다. 자, 그럼 일단 전체 저항값이 달라지겠죠. 예,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일률, 여기서 이제 보통 전기에서 이제 전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자, 전력은 VI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옴의 법칙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죠? V는 IR이라는 식을 대입하게 되면 바로 I제곱 R이라는 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오음의 법칙입니다. V는 IR에서 I는 R분의 V니까 I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하시면 R분의 V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식을 쓰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위의 경우에는 이 전력과 요 저항이 비례관계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는 가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전력과 그 다음에 저항이 반비례 관계예요. 그런데 단 전압이 일정하다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와 이 경우에는요. 어떤 식을 써야 될까요? 어떤 식을 써야 될까요? 밑에 식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경우와 이 경우에는요. 분명히 이 건전지는 전지는 동일하지만 전체 저항이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전체 전류의 값이 이때와 이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흐르는 전류와 이때 흐르는 전류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식을 쓰시면 안 돼요. 얘와 얘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이 값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뭘 사용하느냐? 얘를 사용해야 돼요. 왜? 어쨌든 전체 전압은 똑같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이 똑같으니까 저항과 바로 이 전력이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요 식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요때 전체 저항의 값, 요때 전체 저항의 값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미지의 값이니까 뭐 R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러한 계산이 조금 이제 복잡하고 좀 이제 귀찮은 가정이니까 임의의 숫자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디 해설지에도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복잡하니 숫자를 넣자 이렇게 해설지를 적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해설 강의를 보셔야 돼요. 자, 얘를 각각 2옴이라고 칩시다. 2옴, 2옴, 2옴. 얘도 2옴, 2옴, 2옴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 동일한 저항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에 전체 저항은 6옴이 나옵니다. 6옴. 맞죠? 그 다음에 병렬 연결해서 요거의 전체 저항은 역수를 취해서 더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야 전체 저항인 거죠. 그럼 2분의 1의 역수, 2의 역수 2분의 1, 요거의 역수 2분의 1, 요거의 역수 2분의 1, 요거를 더하시는 거죠. 그러면 2분의 3이고 얘를 역수를 취해야 전체 저항이죠. 그러므로 요쪽의 저항은 3분의 2옴입니다. 아까 이쪽은 6옴이었고요. 그러면 도대체 저항이 몇 배가 되었느냐? 저항이 몇 배가 되었느냐라고 한다. 이걸 계산하시면 몇 배죠? 9분의 1배. 맞죠? 9분의 1배죠. 왜냐하면 6에다가 9분의 1을 곱하시면은 3으로 약분해 주시면은 3분의 2니까. 맞죠? 9분의 1배예요. 9분의 1배. 저항이 9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항의 9분의 1배니 즉 저항이 9분의 1배가 되었으니 결국 얘는 몇 배라는 거예요? 얘는 9배라는 거죠. 또 저항의 반비례니까요. 저항의 반비례니까 저항이 9분의 1배가 됐으면 여기서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일률, 결국 전력이 9배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10W면 이때는 90W 이렇게 나오는 거죠.